급물살을 타고 있는 북미 협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뉴욕으로 간다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북미 간에 어느 정도 협상이 진척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상을 할 때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실무회담의 마지막 수순, 그것이 김영철 통전부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마지막 회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고,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 예방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순이라면 양측의 실무 협상이 상당히 진전이 돼서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뉴욕으로 가거든요. 네.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으로 간다.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당초에는 오늘 오후 워싱턴행 티켓 탑승자 명단에 있었다가 내일 오후 1시쯤에 1시 반쯤에 뉴욕행으로 됐다고 하는데, 글쎄 시간이 촉박한 것으로 봤을 때 워싱턴이든 뉴욕이든 오늘 가는 쪽을 택했을 텐데 내일로 택한 것은 아마 원하는 일정과 약간 다른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사실은 유엔 안보리 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자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좀 사전 조정이 약간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그 정확한 내막은 아직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같이 포착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에서 협상할 때 지금 함께했던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협상 과정에서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최선희 부상이 과거에는 이제 그 북미국의 국장으로서 주된 그 협상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부상으로 올라가면서 최강일 외무성 미국 부국장이 이 최선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난번 그 1.5 트랙의 그 대화에도 나왔었고, 그런 걸로 볼 때 어쨌든 그 김영철이 그 외교 부분의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김영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강일 부국장이 적극적으로 그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교수님 보실 때는 그 중국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제 미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중국과 두 차례 그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 북미 간의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두 차례 그것도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것은 이제 북미 간의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체제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보정자 역할을 하거나, 또 북중 간에는 그 61년도에 맺은 동맹조약이 있죠. 우호 협조 동맹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체제 안전 보장과 관련해서 중국이 이 자동 개입하는 그런 조항도 있고,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받을 때 그 자동 개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의 사문화되듯 지금까지는 뭐 크게 언급이 안 됐지만 체제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 북중 관계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경과를 중국 당국자들과 공유하고, 또 북미 협상을 앞두고 또 중국과 긴밀히 협의할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더 머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아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제 뉴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판문점과 동시에 뉴욕 채널도 가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뉴욕 채널이라는 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수시로 소통이 됐던
그런 채널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뉴욕 채널은 아주 수십 년 동안 북한과 미국이 기본적인 연락을 하는 창구로 활용을 했습니다. 뉴욕에 북한 대표부가 있습니다. UN 대표부가. 네. 그 사무실이 있고 이제 워싱턴에 있는 미 국무부의 뭐 한국 과장이라든가 뭐 높으면은 이제 차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때로는 뉴욕으로 가서 북한 쪽과 대면 접촉을 하는 그런 창구고 뭐 평소에는 전화 연락을 하면서 서로가 이제 정부 간에 연락을 하는 그런 이제 창구였는데 이제 북미 간의 관계가 이제 최근에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이제 연락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갈등 관계가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화 연락 이런 것들이 이제 단절되는 경우가 뭐 간혹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뉴욕 채널은 미국 정부와 북한이 필요할 때 연락을 하는 기본적인 창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과연 미국에 가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사실 김영철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주말쯤에 미국에 가지 않겠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러운 6월 10일로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취소하는 소동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부 오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갈래의 실무 접촉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려면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과 본심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 이전에는 뭐 CIA 국장 자격이었던 그런 적도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영철 통전부장도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지금 비핵화 협상에 임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각오 또 비핵화 방법 이런 큰 틀의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안들을 가지고 아마 갔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그 접견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자기 카운터파트인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집중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협의 과정에서 잘 되면 만나고 잘 안 되면 못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 간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무 협상에서 뭐 가닥이 좀 잡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과거에 조명록 차수도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 커뮤니케 만들 때 특사 자격으로 가서 그 당시에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고위급 인사가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워싱턴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는 걸 전제로 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지금 미국으로 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폼페이오 장관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잠깐 해주셨는데요. CVIG 이런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이걸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제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CVIG라고 되어 있는데 CVI는 똑같습니다. 완전하고 C, complete, verifiable, 검증 가능하고 I, irrevocable, 돌이킬 수 없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비핵화 말할 때 이제 D가 있었죠. CVIT, dismantlement인데 저기는 G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D가 G로 바뀌었는데 저것은 체제 보장 이 뜻입니다. guarantee. 그래서 complete, verifiable and revocable guarantee. 그래가지고 뭐 확실한 완전한 안전 보장을 하는 얘기인데 그야말로 CVID라는 말의 대칭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 미국 쪽에서는 이런 식의 뭐 인식이라든가 표현을 잘 안 했고 계속해서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만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북한의 불만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은 비핵화를 하고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보장에 대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계속 비핵화 얘기만 하니까 북한에서는 불만이 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 미국의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CVIG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그런 어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용어 같습니다. CVID 자체도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굉장히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이 체제 보장 지금 단어로서 이제 미국에서 이런 단어를 썼다는 데 의미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에서 얘기하는 체제 보장의 방법, 수준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이번 비핵화 협상의 성공 여부는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북한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비핵화의 의지나 또 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심이 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을 어느 수준에서 북한이 만족하느냐는 부분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서도 과거와는 달리 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협상의 초기에 이걸 다루겠다. 과거는 북한의 핵 동결대 보상, 경제로 보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하는 안보적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거기에 상응하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안보적 조치를 동시에 취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핵을 버릴 수 있는 명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북한이 그 핵을 가지는 동기가 북미 적대 관계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림은 이미 그 판문점 선언의 큰 방향은 나와 있습니다. 3자가 또는 3자 또는 4자가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정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비핵화의 수순에 맞게 평화 협정을 맺고 또 북한이 원하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수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가면서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이 수순으로 가는데 예. 그 수순은 북한의 비핵화 수순과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야 된다. 먼저 비핵화라든가 먼저 체제 보장하라는 것이 지금 통할 수가 없고 서로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분위기가 비교적 좋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길게 북한이 얘기하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는 할 수 없고 일괄 타결하자. 근데 이제 일괄 타결식 빅딜을 얘기하는데 북한은 그 이 단계적 어떤 그 동시적 조치를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큰 틀에서 일괄 타결을 하되 이행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등을 고려할 때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어느 정도 절충점이 마련된 것 같아요.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빠른 속도로 실무 접촉이 진행되는 것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아주 그 비핵화 협상의 근본적인 차이들을 어느 정도 좁혀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북한의 체제 보장과 맞물려서 얘기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핵폐기 문제, 이 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 것인가? 지금 교수님께서 단계적인 그 핵폐기 방안에 대해서 아마 접점이 찾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이 핵물질이나 핵무기 같은 것들을 북한 외부로 반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양국이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그 문제는 그야말로 북한이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는 게 동시적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예. 상응 조치,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하는 상응 조치의 내용에 따라서 비핵화의 속도는 조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체제 보장의 내용이 획기적이고 속도가 빠르면 비핵화도 그만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뭐 기술적으로 보면 2년이 걸린다, 3년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체제 보장의 최종 완성된 형태는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북미 수교가 돼야 된다. 예. 군사적인 차원에서 평화 협정 문제가 이제 서명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제재가 완전히 해제가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때 이 세 가지가 만약에 1년 안에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아마도 1년 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게 동시적 단계적이라고 하는 말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 1년 안에 북미 수교를 할 수 있느냐, 1년 안에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 1년 안에 제재를 다 풀 수 있느냐, 이것은 미국이 판단할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비핵화가 언제 될지는 북한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북한 쪽에서는 미국한테 물어봐라. 만약에 1년 안에 된다면 비핵화, 북핵 폐기 1년 안에 할 수 있다. 북한은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종전 선언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철 그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 일단 중국에서 오늘 머무는 과정에서 중국 인사들을 만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해봤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종전선언에 본인들이 이렇게 만약에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문제 제기를 할 뭐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늘 이제 그 2007년 그 남북 정상회담 때도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고 예.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종전선언의 당사국으로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제가 2007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제 제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는 이 중국이 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 중국 스스로는 이 구조에서 종전선언부터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국가들 사이에서는 특히 이제 북한이 처음부터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3자를 들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한반도의 대결 구조를 북미 대결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이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군이 북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제 철군하고 그 다음에 군사 정전위원회에서 중국 대표부를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북미 간에 이제 그 평화협정을 맺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쪽으로 이걸 정리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실질적으로 한미연합 전력으로 북한과 이 대치하고 있는 무력을 대치하고 있는 당국자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3자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도 우리 사회 내에서도 처음부터 그냥 4자로 가는 게 맞다는 주장과 3자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이후의 브리핑 과정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기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북한도 중국이 처음부터 들어오는 데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이고 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차례 걸친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중국 역할론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곧바로 빠른 시간 내 삼국 사이에 종전선언을 하고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선언이기 때문에 3자가 하고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직접 당사자들끼리 종전을 선언한 다음에 북한으로 하여금 이제 적대 관계 해소를 명분으로 비핵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면 빨리 종전선언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한다면 우선은 이 3자가 하는 것이 맞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중국이 왜 거기 들어오는 데 대해서 일각에서 이제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지금 사실상 중국은 이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한중 수교가 92년도에 됐고 현재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적대 관계일 때 종전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관계를 이미 다 끝낸 상황이에요. 예. 북한하고도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도 수교가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거기에 들어올 이유가 있느냐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종전선언을 먼저 해서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중국이 서명 당사국으로 들어오면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중국의 입장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그러면 북한과 미국 간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전해드린 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대북 제재를 추가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다 무기한 연기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고요. 네, 네. 그런데 또 북한에서는 이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해라 이런 네. 공세를 또 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걸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가지 일은 약간 좀 분리해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재를 하려다가 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은 최근에 북한이 관계 정상화라든가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핵 실험장을 폐기한다든가 또 미사일 실험을 유예한다든가 핵 실험을 유예한다든가 이런 몇 가지 조치는 사실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치열한 협상을 거쳐서 양보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예. 그런 과정이 없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북한은 이미 억류 중이던 미국인 3명을 이미 석방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감사의 표명을 한 적도 있고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쩌면 이러한 분위기를 깨는 그런 적대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북한의 어떤 그런 행동에 비춰서 봤을 때 미국도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그것은 최근의 우호적인 흐름을 좀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북한이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지난 5월 16일에 북한이 갑자기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상황과 연계해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북한이 5월 16일 날 연합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북미 고위급 회담을 취소한 것은 예. 굉장히 좀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훈련이 5월 11일 날 시작이 됐기 때문이죠. 예. 5월 10일 날 시작이 됐고 5월 10일 날 보도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F-22 랩터 전투기가 참여한다는 것까지 보도가 됐어요. 그럼 5월 10일 날 항의를 해야지. 시작이 되고 나서 5일, 6일 있다가 항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회담을 취소시키는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아마도 정책상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좀 인정한 그런 점에서 점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8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을 임박해서 혼란을 주지 말고 사전에 북한의 입장을 명확하게 계속해서 의제를 밝힘으로써 남쪽에서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남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제, 북한이 원하는 요구사항의 범위를 계속 발신을 해서 불필요한 오해나 불필요한 충돌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8월에 지금 군사훈련이 이제 정례 군사훈련이 예정이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한미연합군은 예정된 수순에 따라서 작년에 했던 부분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갈 수 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훈련 자체를 취소한다기보다는 자제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번에.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훈련을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예년에 비춰서 더 고강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리 주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8월에는 과연 어떤 상황이 와 있을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는 네. 예,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의전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 협상단이 다 의전의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알려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의전의 문제, 행사의 문제, 또 최고 지도자들의 동선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실무 협상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국과 그 북한에서의 관련 당사자들이 가서 지금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어제까지 거기서 논의하는 거 아니냐는 일부 추측이 있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의전을 담당하는 김창선이라든가 이런 국장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 의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뉴욕 창구라든가 판문점 접촉을 통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위급 인사를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의 의전과 관련된 협의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6월 12일 예정대로 이 협상이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이제 우리가 조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저희가 오늘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생각보다 논의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를 좀 네. 하고 있었는데 물론입니다. 과연 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단 하루 만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후에 또 후속 회담이 있거나 정상회담 자체가 며칠 동안 뭐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제 하루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하루 그 다음에 더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저 말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지금 이제 다들 생각 중입니다. 예. 회담 자체가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북미 회담이 이틀 동안 2일차 회의로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북미 회담 자체는 첫날 다 일정을 마칠 수 있고 그 이어서 그 다음 날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남북미 회담의 일정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남북미 회담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